늦지 않았습니다. 삶은 지금도 계속 아름답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늦었어. 젊었을 때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에 갇혀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삶은 지금도 계속해서 아름답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그저 위로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더 큰 행복을 발견합니다. 더 깊은 의미를 찾아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놀라운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70세에 첫 그림을 그린 분, 8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분, 60세에 마라톤에 도전한 분.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이 가치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를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지혜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가질 수 없는 보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는 방법을 나눕니다. 나이 듦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숨어있는 꿈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꿈을 깨우는 날입니다. 미루어왔던 작은 소망이 있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것을 실현할 때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이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나이 듦은 축복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이 듦은 사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깨닫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의 지혜입니다. 어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할머니는 평생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수채화 그리기를 배우셨고 합창단에 가입하셨습니다. 매주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듦의 아름다움입니다. 젊었을 때는 의무와 책임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는 젊은 시절만큼 힘이 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감정적으로는 훨씬 더 성숙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보물입니다. 2.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세 할머니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녀는 76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자수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림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101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16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작가가 되셨습니다. 일본의 와카미야 마사코 할머니는 81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82세에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셨습니다. 애플의 CEO 팀 쿡이 직접 그녀를 초청할 정도로 유명해지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67세의 유튜버가 되어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할아버지, 70세의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카페를 운영하는 할머니, 75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 지금은 외국인 친구들과 소통하는 할아버지.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두려운 이유는 실패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것,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배움이 더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시험을 위해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적을 위해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배움 자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악기를 배우고 싶으셨나요?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으셨나요?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나요? 춤을 추고 싶으셨나요? 글을 쓰고 싶으셨나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3. 건강한 몸과 마음 가꾸기. 나이가 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늦었어. 젊었을 때 관리했어야지. 이것도 착각입니다.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85세에 요가를 시작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처음엔 앉아서 팔만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신 결과 지금은 물구나무 서기까지 하신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건강하게 변화하셨습니다. 운동은 나이에 맞게 하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집 앞 공원을 산책하세요. 친구와 함께 걸으면 더 좋습니다. 이야기 나누며 걷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가볍게 펴주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너무 엄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3끼를 드세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지만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드세요. 인생의 즐거움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변화합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친구와 통화했다. 이렇게 감사를 기록하다 보면 삶이 더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게 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만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4. 관계의 소중함 재발견하기.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외로움은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줍니다. 먼저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손주들과 함께 노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배우자와 데이트를 하세요. 오랜 시간 함께 했다고 해서 로맨스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함께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식사를 하세요. 서로에게 여전히 특별한 존재라는 걸 느끼세요. 친구 관계도 중요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함께 차 한잔 나누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세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등산 모임, 독서 모임, 그림 교실, 노래 교실, 어디든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대화가 즐겁습니다.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78세의 박영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외롭고 힘드셨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동네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서 바둑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며 새 친구들을 사귀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노인정에 가는 게 즐겁답니다. 친구들을 만나니 삶이 다시 의미 있어졌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관계는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줍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봉사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발견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정말 소중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복지관에서 식사 봉사를 하거나 길거리를 청소하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5. 매일의 작은 기쁨 찾기.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 파란 하늘이든 흐린 하늘이든 그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천천히 마시며 느끼는 그 온기와 향. 이런 작은 것들이 행복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옛날에 즐겨 듣던 노래를 다시 찾아보세요. 그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세요.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관찰하세요. 봄의 새싹, 여름의 푸른 나뭇잎,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자연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꽃을 키워보세요. 작은 화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며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세요. 생명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건 정말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좋아하는 취미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뜨개질, 원예, 요리, 사진 찍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즐기는 것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세요. 내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세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만큼 행복을 주는 게 또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세요. 직접 요리하는 과정도 즐겁고 맛있게 먹는 것도 행복합니다. 가끔은 특별한 음식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가장 좋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순간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이렇게 작은 기쁨들을 모으다 보면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6.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살기. 많은 분들이 과거에 얽매여 계십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때 저렇게 했더라면.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현재뿐입니다.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으세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많았고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도 용서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받아들이세요. 그 고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나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지는 마세요. 추억은 소중하지만 그 속에 살 수는 없습니다. 과거는 가끔 꺼내보는 앨범 같은 것입니다. 잠시 들여다보고 다시 덮어두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방해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지금 느낄 수 있는 감정들에 집중하세요.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이것이 행복의 비밀입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후회 없이 살아가세요. 7. 나만의 의미 찾기.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내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의미로 충분합니다. 손주들에게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배우자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는 것. 평생을 함께한 사람과 서로를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도 아름다운 의미입니다.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 작은 봉사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로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것. 이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는 귀한 자산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성공, 기쁨과 슬픔을 나누세요. 그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자서전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것. 가족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취미를 통해 의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 음악을 연주하며 감동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길거리를 청소하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저 깨끗한 동네를 보면 기분이 좋아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로 동네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할머니의 삶의 의미입니다. 의미는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나요?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나요?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